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데이터독, 티커는 DDOG인데요. 클라우드 모니터링 쪽에서는 아주 주목받는 기업이죠. 네, 최근에 번스텐이라는 투자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170로 올렸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 왜 이렇게 올렸지?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이 목표가 상향 조정이 그냥 나온 숫자인지 아니면 그 배경에 어떤 탄탄한 이유들이 있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데이터독이라는 기업이 가진 진짜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같이 한번 따져보는 거죠. 맞아요. 단순히 $170 이 숫자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기술 트렌드라든지 또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데이터독만의 강점은 뭐고 또 약점은 없는지,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께서도 데이터독이 이런 회사구나 하고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실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 클라우드다, AI다 해서 IT 환경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복잡성이 커질수록 데이터독 같은 솔루션이 더 주요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데이터독을 둘러싼 큰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거시 환경이요. 특히 요즘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정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독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독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전에는 서버 몇 대로 돌아가는 비교적 단순한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수많은 작은 서비스들,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죠. 이것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클라우드에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랄까, 예전 옷이 굵은 실 명가닥으로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수백, 수천 가닥의 아주 얇은 실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옷 같은 거죠. 비유가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스템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지 이걸 한눈에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여기서 이제 옵저버빌리티, 우리말로는 관측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지는 겁니다. 옵저버빌리티요? 네, 단순히 시스템이 살아있나 죽었나 이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 내부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데이터독은 바로 이 옵저버빌리티를 위한 아주 강력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인프라 정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로그 기록,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 곳에 싹 모아서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한눈에요? 네, 그러니까 복잡한 환경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뭐랄까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AI 기술을 접목했다는 점입니다. AI요? 네, 데이터독 안에 워치독이라는 자체 AI 엔진이 있어요. 이게 방대한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 자동으로 이상 징후를 찾아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하는 근본 원인 분석, RCA라고 하죠. 이것까지 도와줘요. 오, 자동으로요?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예측하고 심지어는 자동화된 조치까지 제안하는 단계, 즉 AOps, AI for IT Operations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AOps? 네, 문제가 터진 다음에 허둥지둥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측하거나 혹은 발생 즉시 자동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와, 그러니까 기술이 복잡해지는 게 오히려 데이터 독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핵심이죠. 그럼 경제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요즘 경기 안 좋다,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기업들의 IT 투자, 특히 클라우드 투자는 계속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그 번슈타인 보고서에서도 하반기 클라우드 소비가 강화될 거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네, 맞아요. 팬데믹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정말 디지털 전환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고 그 중심에 클라우드가 있는 거죠. 클라우드가 단순히 비용 줄이는 걸 넘어서서 비즈니스를 더 빠르고 유연하게 만들고 혁신을 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좀 불확실하더라도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디지털 투자,
특히 클라우드 관련 투자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번스타인이 말한 하반기 클라우드 소비 강화는 사실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당연히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계속 더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신호고요. 둘째는 그리고 이게 데이터독에게는 더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 기업들이 이제 단순히 클라우드를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까? 비용은 어떻게 최적화할까? 이런 고민을 깊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환경이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비용 부담도 당연히 커지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이터독처럼 클라우드 환경 전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분석해주는 도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클라우드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혹시 어디서 돈이 새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거죠. 네, 확실히 클라우드를 많이 쓸수록 그런 관리나 최적화에 대한 필요성은 더 커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는 시장이면 당연히 경쟁도 엄청 치열할 것 같아요. 데이터독이 있는 이 클라우드 모니터링 분야 경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고 데이터독은 그들과 비교해서 뭐가 다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우선 스플렁크나 다이나트레이스처럼 기존 IT 운영관리 시장에서 오랫동안 강저로 군림해온 회사들이 있어요. 이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고객 기반이랑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모니터링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영역을 넓히고 있죠. 전통의 강자들이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아주 강력한 경쟁자 그룹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거대 기업들, CSP라고 하죠. AWS의 클라우드 워치, 구글 클라우드의 오퍼레이션 스윗, 예전엔 스택 드라이브라고 불렀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모니터 같은 서비스들입니다. 아, 클라우드 회사들이 직접 제공하는 도구들. 그렇죠. 이들은 자기네 클라우드 플랫폼이랑 아주 매끄럽게 통합된다는 걸 최대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그럼 데이터독은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데이터독의 가장 큰 차별점이자 핵심 경쟁력은 바로 통합에 있습니다. 통합이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요즘 클라우드를 하나만 쓰지 않거든요. 여러 개 클라우드를 동시에 쓰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회사 내부에 있던 데이터 센터, 즉 온프레미스 환경이랑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데이터독은 바로 이런 복잡한 환경 전체를 그러니까 AWS든 애저든 GCP든 아니면 회사 내부 시스템이든 이걸 전부 하나의 일관된 플랫폼에서 아주 매끄럽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 화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게 가능하군요. 네, 이걸 뭐랄까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악기들, 그러니까 다양한 시스템들이 내는 소리를 조화롭게 다 듣고 통합해서 전체 연주, 즉 전체 시스템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비유 좋네요. 이해가 확 됩니다. 그리고 이 통합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요. 회사 내에 있는 여러 팀들, 예를 들어 개발팀, 운영팀, 보안팀들이 각자 다른 도구를 쓰면서 정보가 단절되는 문제, 이걸 사일로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일로요. 이 사이로 현상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빠르게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전반적인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게다가 이 시장 자체가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장벽도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통합 플랫폼이 정말 강력한 무기군요. 그런데 요즘 보면 프로메티우스나 그라파나 같은 오픈소스 도구들도 많이 쓰는 것 같던데요. 비용 면에서는 이게 더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오픈소스 솔루션이랑 비교하면 데이터독은 어떤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프로메티우스는 시계열 데이터 수집이 아주 뛰어나고 그라파나는 시각화 기능이 정말 강력하죠. 둘 다 굉장히 훌륭하고 강력한 오픈소스 도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고요. 초기 도입 비용이 거의 없거나 적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는 뭐랄까 약간 조립식 가구를 사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립식 하고요. 네, 직접 설명서 보고 조립하고 우리 집에 맞게 여기저기 배치하고 연결하고 또 쓰다 보면 삐걱거리니까 계속 손봐줘야 하잖아요. 유지보수. 네네.
즉 처음 살 때는 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걸 제대로 만들어서 계속 잘 쓰려면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인 지식과 시간 그리고 인력이 계속 투입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숨겨진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치하거나 설정할 필요 없이 거의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지속적인 업데이트나 유지 보수 같은 건 데이터독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사용자는 그냥 편하게 핵심 비즈니스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확실히 편의성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겠네요. 네, 물론 당연히 비용은 발생하지만 오픈소스를 직접 운영하는 데 드는 총소유 비용, TCO라고 하죠. 이걸 다 따져보면 오히려 데이터독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로깅 효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로깅 효과요? 네, 데이터독 플랫폼이 인프라 모니터링 외에도 정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로그 관리, APM,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보안 모니터링 등등. 근데 사용자들은 한번 이 통합된 환경에 익숙해지고 여러 기능들을 같이 쓰기 시작하면 다른 솔루션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아, 왜 그렇죠? 단순히 도구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혀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동시에 다 옮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환 비용이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독 고객 중에 52%,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4개 이상의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와, 4개 이상이요? 네, 이게 바로 이런 강력한 로깅 효과와 높은 고객 충성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점점 더 깊이 의존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기능만 좋은 게 아니라 사용 편의성 그리고 그 통합 환경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전환 장벽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독 내부로 시선을 좀 더 옮겨보죠.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데이터독이 가진 핵심적인 강점, 이걸 딱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뭐니 해도 계속 강조했던 통합된 옵저버빌리티 플랫폼, 이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인프라단부터 시작해서 최종 사용자가 경험하는 그 부분까지 IT 환경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거의 모든 모니터링 기능을 하나의 일관된 인터페이스,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 모델 위에서 제공한다는 점,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죠.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걸 본다?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언급했던 APM,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기능 있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 코드 레벨에서 어떤 부분이 느리게 돌아가는지 병목 현상을 찾아내는 건데 이 APM 데이터를 인프라 데이터나 로그 데이터랑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진짜 원인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아,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더해서 AI 엔진, 워치독이 그냥 데이터만 쭉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하고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력까지 제공한다는 점. 이게 데이터독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똑똑한 파트너로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지능적인 파트너? 네, 그리고 재무적인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입니다. 연간 반복 매출, ARR 기준으로 10만 달러 이상 쓰는 대형 고객 수가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이 고객들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9%나 된다는 점. 89%요? 와. 네, 이건 정말 견고한 수익 기반을 가지고 있고 고객 만족도나 충성도가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구조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와, 정말 강점이 뚜렷하고 기반도 탄탄해 보이네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기업은 없겠죠. 데이터독에 대해서 좀 우려할 만한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 중 하나는 역시 높은 주식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 네. 데이터독의 강력한 성장성이나 미래 잠재력을 시장에서 워낙 높게 평가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미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앞으로 성장률이 시장의 그 높은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게 되면 주가가 생각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변동성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잘 나가는 성장주들이 갖는 숙명 같은 거죠. 그렇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플랫폼 기능이 워낙 많고 깊이가 있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이걸 100% 다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학습 곡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기능이 너무 많아서요. 네.
물론 데이터독이 사용자 경험, UX를 개선하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다루는 대상 자체가 워낙 복잡한 IT 환경이다 보니 마치 전문가용 고급 소프트웨어를 처음 딱 접했을 때처럼 처음에는 이거 뭐부터 해야 하지? 하고 압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쓰려면 좀 공부하고 익숙해져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높은 기대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사용성 측면에서 약간의 장벽이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데이터독 앞에 펼쳐질 기회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볼까요?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역시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영역으로의 확장,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AI와 보안. 네, 자료를 보면 AI 관련 워크로드, 그러니까 AI 모델 개발이나 운영 같은 작업들을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독 고객 비중이 기존 8%에서 11%로 늘었다고요. 오, 꽤 늘었네요. 네, 이건 AI 기술이 점점 더 널리 쓰이면서 AI 시스템 자체의 성능이나 비용, 안정성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 즉 새로운 모니터링 수요가 아주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독은 이런 새로운 시장을 먼저 잡으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클라우드 보안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데이터독 플랫폼의 가치를 정말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요즘 CNAP,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호 플랫폼이라는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CNAPO? 네, 이게 뭐냐면 개발, 데브, 보안, 색, 운영, 업스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데브섹옵스 트렌드에 딱 맞는 행보거든요. 예전에는 모니터링 따로 보안 따로 이렇게 관리했다면 이걸 이제 데이터독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 모니터링과 보안을 한 번에. 네, 이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겠죠. 데이터독 입장에서는 더 포괄적인 가치를 제공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더 넓힐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될 겁니다. 확실히 AI와 보안 둘 다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시장이니까 매력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위험 요인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예를 들면 오픈 AI 같은 엄청난 AI 기업들이 우리도 모니터링 도구 직접 만들래 하고 자체 솔루션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 이런 건 없을까요? 네, 기술 산업에서는 항상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특히 오픈 AI처럼 특정 분야에서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과 인프라를 가진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자기네 내부 필요 때문에 만든 아주 고도화된 도구를 외부 서비스로 확장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죠. 이걸 파괴적 혁신의 위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같은데요. 네. 다만 번스턴 분석에서도 언급됐듯이 현재로서는 그 우려가 약간은 완화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독의 감점이 어떤 특정 기술 영역에서의 깊이보다는 여러 다양한 기술과 환경을 넓게 아우르는 통합과 범용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아, 통합과 범용성?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적, 예를 들어 AI 모델 훈련에만 고도로 최적화된 도구보다는 여전히 다양한 고객들의 복잡다단한 IT 환경 전체를 두루두루 지원하는 데이터독 같은 플랫폼의 역할이 유효하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거대 기술 기업들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잠재적인 위험 요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방심할 수는 없죠. 네, 맞습니다. 항상 예의주시해야겠군요. 자,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재무와 가치 평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번스턴이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룰 오브 40라는 원칙이랑 DCF,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룰 오브 40,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네. 룰 오브 40. 이게 특히 SaaS 기업들, 그러니까 데이터독처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일종의 경험적인 법칙 혹은 기준점 같은 겁니다. 경험적인 법칙이요? 네. 계산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기업의 매출 성장률 %랑 이익률 %를 그냥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이 40%를 넘는지 보는 거예요. 매출 성장률 더하기 이익률. 네, 여기서 이익률은 보통 영업이익률을 쓰기도 하고 더 자주 쓰이는 건 잉여 현금 흐름, 즉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율입니다. 아, 그게 40을 넘어야 한다. 어떤 의미죠? 이 규칙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기업이 단순히 막 빠르게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장률이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이게 이익률이죠. 또 얼마나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보겠다는 겁니다. 아, 성장과 수익성의 균형. 그렇죠. 성장을 위해서 수익성을 너무 막 희생하지는 않는지, 혹은 반대로 수익성에만 너무 집중하느라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독 같은 경우는 과거 데이터로 보면 이 룰 오브 40 기준을 꾸준히 넘어왔어요. 오, 꾸준히요? 네, 이건 회사가 아주 빠르게 고성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수익 구조도 탄탄하게 잘 유지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중요한 기준인 것 같네요. 룰러 40,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사스 기업 볼 때 유용합니다. 실제 데이터독의 재무 성과도 정말 대단하던데요.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전년 대비 28%나 성장했고, 근데 제가 특히 놀랐던 건 매출 총 이익률,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죠. 이게 79.94%,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80%면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80%에 가까운 매출총 이익률은 정말 뛰어난 수치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첫째는 데이터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에서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가치를 인정받는다. 네, 고객들이 이 정도 돈을 내고 쓸만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데이터독의 솔루션이 필수적이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바꿔 말하면 아주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가격 결정력이요? 둘째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료라든지 관련된 기술 지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구조를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비용 관리도 잘한다. 그렇죠. 소프트웨어 기반의 사스 비즈니스가 원래 마진율이 좀 높긴 하지만 80% 수준이면 정말 업계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익률로 확보된 이익은 다시 어디에 쓰일까요? 연구개발, R&D에 투자해서 기술 혁신을 더 빠르게 하거나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을 더 강화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쓰이겠죠. 즉, 미래 성장을 위한 강력한 재원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와, 80%라는 숫자 하나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가치 인정, 가격 결정력, 효율적인 비용 관리,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대단합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지표죠. 자, 지금까지 데이터독을 둘러싼 기술 환경, 시장 경쟁 상황, 또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 그리고 재무 건전성까지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번스타인이 목표 주가를 170달러로 올린 것, 이걸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그냥 주가 오르겠네? 하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훨씬 깊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목표가 상향 조정은 일회성 호재라든지 아니면 그냥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에 기반한 게 절대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쭉 살펴본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복합적인 결과다. 네, 즉 클라우드와 AI 기술 합산이라는 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데이터독이 차지하고 있는 그 독보적인 기술적, 전략적인 위치, 그리고 AI 통합 같은 혁신을 계속 만들어내는 강력한 내무 역량, 마지막으로 이걸 숫자로 똑똑히 증명해내는 탄탄한 재무 성과,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IT 환경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데이터독에는 위기가 아니라 아주 명백한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복잡성의 기회다. 그렇죠. 마치 아주 짙은 안개가 낀 밤바다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시스템의 복잡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독의 통합된 가시성의 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데이터독은 단순히 있으면 좋은 그런 보조적인 도구가 아니라 디지털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말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 인프라. 네, 특히 AI 기술을 단순히 모니터링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자기네 플랫폼 자체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측 분석이나 자동화된 문제 해결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점. 이게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할 때 아주 중요한 차별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됐던 하반기 클라우드 소비 트렌드 강화라든지 오픈 AI발 자체 솔루션 개발 우려 완화 같은 이런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들은 데이터독의 사업적인 기반,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펀더멘탈이 견고하다? 네, 기술 변화의 거센 파도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고 시장이 요구하는 혁신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정리해보면 데이터덕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도 구조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갈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번 번스타인의 목표가 상향은 그 내재된 가치를 시장에 다시 한번 제대로 인정한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고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170라는 그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데이터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성장 스토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데이터독의 기술적인 측면이랑 사업적인 측면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앞으로 옵서버빌리티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거고 또 AI 같은 기술 때문에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민감성도 더 높아질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유럽의 GDPR이라든지 캘리포니아의 CCPA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또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국민 데이터는 우리나라 안에 둬야 해 하는 식의 데이터 주권, 데이터 서브레인티 요구사항들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 규제 환경의 변화군요. 네. 이런 변화들이 데이터독과 같은 글로벌 세스 플랫폼 기업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또 어쩌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의 규제 때문에 그 나라 고객의 데이터는 반드시 그 나라 안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만 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생긴다면 데이터독은 기존의 그 통합된 글로벌 아키텍처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건 분명 기술적으로 큰 도전 과제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얼마나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느냐, 이 능력 자체가 미래에는 단순히 기술적 성능이나 기능의 우수성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핵심 경쟁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규제의 준수 능력이 경쟁력이 된다. 네. 어쩌면 이 규제 준수 능력이 새로운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걸 잘하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데이터독의 미래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술뿐만 아니라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까지 생각해 볼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